그런 상태에서 한번 열 데이터 조회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어디 갖고 출발할까요? 여기를 가지고 열 데이터 연속으로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냥 저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numpy 여기를 데이터 프레임, 네, 데이터 프레임 조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조회 연습을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바꾸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게 좀 복잡하니까 쭈루룩 지우고, 어디까지 지울까요? 쭈루룩 지워서 다 필요 없고, 이 조균함만 추가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해버리면 되고, 데이터 2로 가는 거니까, 데이터 2로 오픈드 기능을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프린트 해보는 거 굳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날리고, 페이션트 넘버는 조균함까지 추가한 걸로 해서 리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2로 간 거죠. 데이터 프레임 3로 갑시다. 뭐 이름이야 3로 갔든 2로 갔든 가고, 얘는 2로 갈까요? 2로 바꿉시다. 네, 그럼 얘 데이터 지금 2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2로 갖고 다 2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네, 일단 데이터 프레임 조균함 분까지 추가한 리스트까지 제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 3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거 바꿔주고, 네, 실행해 주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명 데이터를 가지고 또 키가 없다고 하네요. 왜 없죠? 키까지 다 지워버렸네요. 네, 까지 지웠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되겠나요? 굳이 또 그걸 또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 열기로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12에 numpy 연습에 있었죠.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버리는 바람에 그냥 날아갔어요. 요거를 키가 날아갔어요. 키가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복사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조회 여기다가 키 쓰기 전까지만 넣으면 되니까, 네, 여기다 이 사이에 넣을까요? 네, 여기까지 늘어가야 오류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비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6명의 이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열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보는 인덱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6명의 지금 데이터 프레임 구조잖아요. 네,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덱싱을 갖다가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고, 먼저 인덱스 번호로 해가지고 내가 3번 데이터를 한번 알고 싶어요. 3번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게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행 이름으로 해가지고 찍어보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네, 지금 데이터 프레임 2에 있죠. 데이터 프레임 2에, 네, 이렇게 놓고, 지금 인덱스 3번, 제가 4번에 있죠. 고경철이. 그럼 4번을 한번 찍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덱스 해보면은 4번 데이터를 찍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또 오류가 나나요? 네. 네, 4번 데이터는 get velocity 해가지고, 네,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름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름을. 그럼 여기다가 4번에 이름에 해당되는 거, 열 데이터를 보는 거군요. 이름, 이렇게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데이터 프레임 2. 네. 이것도 오류가 나나요? 왜 데이터 프레임에 를 모른다고 하나요? df2 데이터 프레임 2 이름, 네, 이게
열 데이터 체크를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LOC를 써가지고 LOC 네 이렇게 쓰고 그러면 고경 처리가 아까 몇 번에 있었죠? 4번에 있었죠? 그러면 그냥 4번 이렇게 써보죠. 처음에 아까 안 됐던 거 해가지고 실행해 보면 네 로케이션 4번 이름을 합주면 문제가 없는지 네 뭐 계속 이름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LOC 명령도 안 되고 되나요? 네 되네요. 그럼 4번은 4번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제가 추출해내는 게 되고요. 두 번째 명령은 프린트 df2란 데이터 프레임에서 LOC 명령을 써서 네 이번에는 이름 아까 다 올라했던 거 이름들을 다 알아보자. 네 이렇게 해서 df2로 가야 되겠죠. 네 이름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LOC 명령을 쓰면은 이름에 해당되는 정보는 LOC 명령을 못 쓴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를 넣어주란 얘기인데요. 4번의 인덱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건 되겠죠. 4번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고경탈만 나와야 되겠죠. 허허 안 나옵니다. LOC 4번의 이름 네 키워드가 네임으로 교수님 채팅창 봐주세요. 네 그쵸 네임으로 된 거예요. 저도 이제 확인했어요. 아까 그래서 안 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지금 키워드를 네 네임으로 그러면 다시 아까 안 된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된 이유 다 됐죠. 원래 이게 앞에 LOC를 안 쓰는 명령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그쵸? 특정 이름과 열을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f의 이름 다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요게 돼야 되는 거죠. 프린트 네 df2의 이름 그러면 아까 네임 그 영어로 돼 있었군요. 제가 또 영어로 했다 한글로 했다 헷갈려가지고 네 되죠. 끝까지 안 되네. 프루브투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 어떤 뭐 판다스 연습하는 거니까 인덱싱 연습. 그러면 첫 번째 게 여기가 됐죠. 요 명령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름만 쭉 출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2번 줄에 대한 실행 결과고 또 나머지 실행 결과들은 아까 다 확인했던 실행 결과들이니까 요거는 4번에 해당되는 데이터, 요거는 4번의 이름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명령 12번, 13번, 14번 줄에 대한 여러분의 인덱싱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행을 추출하는 방법 그것도 아까 해봤어요. 그쵸? LOC 해가지고 아까 4번 줄 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열을 인덱스 네임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환자 번호라는 거를 인덱스 네임으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요거를 set index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인덱스 네임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이번에 특정 열을 인덱싱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 2, 3, 4, 5 요게 인덱스인데요. 홍길동, 이재명 이 이름을 인덱스로 쓰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면 set index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특정 열을 인덱스로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넣어서 네 바꿔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써보죠. df2에 set
언더바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내가 이름을 이건 이제 블로그를 보고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능을 이름을 네임이죠. 네임을 내가 네임열을 인덱스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쵸? set 인덱스니까 해놓고 그다음에 inplace라는 또 옵션을 써가지고 inplace true라는 걸 넣어줘야만 이제 dft 내용이 바뀌는 것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과연 제대로 바뀌었나를 보겠습니다. df2 이렇게 바꿔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인덱스로 쓰겠다 이거예요. 네, 됐나요? 여기 사라졌죠. 번호가 사라지고 네임이 인덱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는 인덱스 번호 가지고 했던 일을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12번, 13번, 14번 줄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인덱스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네임은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삭제를 하죠. 굳이 이거는 네임을 치는 거니까 얘가 인덱스 4번을 했는데 이걸 4번 대신에 4번에 해당되는 게 고경철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경철로 바뀌겠다. 이게 가능한 거고 고경철이 이제 인덱싱이 다 돼버린 거니까 4번도 이게 고경철로 바꾸고요. 내 특정 이름을 하고 지금 네임은 이미 우리가 컬럼이 지금 인덱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한번 봅시다. 나이. 그럼 나이도 여기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age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가능해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네 고경철에 해당되는 age, 하이트, 체중 혈액형이 쭈르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7번 줄의 결과고 그 다음에 고경철의 age까지 치게 되면 나이 63만 딸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특정 컬럼이 인덱스로 바뀐 경우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실험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행의 특정 값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려면 리셋 인덱스를 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df2에 리셋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자. 리셋 인덱스라는 또 기능이 있어서 인플레이스 또 tru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df2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네, 다시 인덱스 넘버가 또르륵 붙어야 되는 거죠. 네, 왜 안 되나요? 그죠? 돌아왔죠. 여기는 다 인덱스가 빠졌다가 다시 또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원래대로 뭐죠? 0, 1, 2, 3, 4로 돌아왔죠. 우리가 원래 했던 건 뭐였죠? 네?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네. 페이션트 넘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은 리셋을 시켰고 그러면 인덱스가 셋 인덱스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한번 해볼까요? 또 이상하네요. 그건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면 df 원래 2에 set index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patient 넘버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patient 넘버로 놓고 inplace 기능을 놓고 그러니까 아마 또 판다스를 잘 쓰는 거는 뭐 자꾸 이것저것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듯이 다시 아까처럼 컬럼 네임으로 바꿨는데 다시 리셋을 복구했더니 자동으로 01345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페이션트 넘버라는 거는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굳이 내가 원하는 번호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복구하는 경우 1, 2, 3, 4, 5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상상인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안 되네요. 페이션트 넘버가
페이션트 넘버 난 돼야 될 거. 그럼 어떻게 돌아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경우에 중간에 바꿨어요. 페이션트 넘버를 넣고 네 df2 그쵸? set index 우리 볼까요? missing 무슨 오류가 발생했죠? 수밖에 없나? 아 진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게 안 되네요. 리셋키는 이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굳이 한다 그러면 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df2 다시 돌아가려면은 다시 데이터 프레임 기능을 써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프레임 하고 그냥 df2 네 돌아간 거에 인덱스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이 수밖에 없나? 조금 아쉽습니다. 알았어요. 왜 안 된지 알았어요. 네, 제가 여기를 컬런을 다도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페이션트 넘버가 네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가 돼야 되지. 왜 내가 바보처럼 왜 그렇게 했죠? 네, 페이션트 넘버가 변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아이고, 컨트롤 Z. 네, 20번 줄만 필요 없는 거니까. 왜 이럽니까? 네. 굳이 뭐 지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싫어서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돌아와라.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네요. set index. 네. 페이션트 넘버. 그래서 문제가 컬런스 키에러 넌 1, 2, 3, 4, 5. 네. 안 되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요. set index에서 페이션트 넘버를 래퍼 에러가 나네요. 아, 이거 안 됩니다. set index는 컬럼 네임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네, 데이터 그럼 다시 데이터 프레임 네, 이렇게 놓고 뭐 이럴 수밖에 없죠. df2를 아까 원래 하기로 했던 것 인덱스에 네, 페이션트 넘버 이건 확실히 되는 거죠. 이 수밖에 없죠. 좀 키워드는 다 들어갔으니까 키워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게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이 또 죄송합니다. 뭐가 빠졌죠? PD가 빠졌죠. PD 점? 왜 이럽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실수들이니까 네. 1, 2, 3, 4, 5, 6이 나갔고 왜 또 여기서는 NaN이 나옵니까? 조균함 이후에 NaN이 나왔죠. 네, 그것도 또 갑자기 알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1에서 6번 지금 위에서 홍길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쵸? 그 전에는 홍길동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df2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리스트 하면서 01234 낼 때 홍길동으로 지금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건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어요. 프린트 df2 자 여기서 지금 01234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셋을 했기 때문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01234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 리셋은 됐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네 1번부터 6번까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넘버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df2를 네 01234에서 이거는 df2까지 여기까지 df2로 간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간 거죠. 그런데 내가 인덱스 넘버를 패셔너트 넘버로 했는데 홍길동이 사라졌습니다. 오 마이 갓. 홍길동이 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어펜드 넣고 조기남 넣고 컬럼 키 했고 인덱스 넘버 인덱스를 인디페이션트 넘버로 했는데 컬럼스를 지정 안 해서 자기가 빼먹었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컬럼스가 똑같으면 굳이 전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판다스 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또 이번엔 무슨 컬럼스? 네, 컬럼스 COL 뭐 틀렸다는 거예요? 컬럼스 name set index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막 하는 겁니까? 여기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 지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거 사라진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뭐죠? 첫 번째 줄, 0번 줄이 사라진 이유는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describe 기능을 한번 공부해 보죠. describe 기능은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중간에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set index 부분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5번 줄에서 22번 줄까지는 일단 삭제를 하고 원래 최초에 1번에서 6번 데이터가 제대로 된 상태, 네, 그 상태고 요 인덱스 기능도 당분간 빼고 여기까지 해놓고 describe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엔 print 네, df2에 describe라는 명령이 있어요. describ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실행해 봤을 때 어떤 일이 또 정보를 제공하나 하면은 이제 이 전체에 대한 통계학적인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 개수는 6개고 뭐 나이의 평균, 그쵸? 키의 평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판다스가 제공하는 통계학적 프로퍼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뭔지를 또 알게 되는데 이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데이터들이 잘 분산되어 있나, 분산도죠. 최소값, 키가 제일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은 164.5 전해요. 그 다음에 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18세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중이 제일 어린 사람은 68.8 이렇게 나오죠. 혈액형에 대한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니라서 혈액형에 대한 통계학적 프로퍼티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 뭐 키는 몸무게는 78, 키는 188.5, 체중은 80.3에서 최대값을 보였고, 중간에 뭐 20%, 50%, 70%에 해당되는 나이나 이런 것들도 뭐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describe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그러니까 혈액형이 빠졌죠. 컬럼별로 개수, 평균, 분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이거는 좀 데이터가 다른 걸 갖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그젠플을 보여주지만 우리 데이터 갖고는 이제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shape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shape는 print df2의 shape 명령을 쓰게 되면은 네, 이 데이터의 모양이 얼마냐.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개의 데이터만을 했는데, 네, 6개의 데이터만 했는데 왜 6개의 데이터죠? 저기는 추가했으니까 6개의 데이터인데 사실은 뭐 사람 수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 데이터 현재 크기가 얼마고 쉐입이 얼마인가 이걸 알 수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튜플의 형태로 해가지고 print df2 shape 네, not callable 또 안 됩니까? shape df shape 예, 제 블로그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로를 안 쓰네요. 네, 가로를 안 쓰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 멤버 변수란 뜻인데 네,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떡해요? 그래서 함수인지 멤버 변수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뭐 여러분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함수와 멤버 변수의 차이를 알게 되고 멤버 변수인 경우는 가로를 안 쓰고 함수인 경우는 가로를 쓰고 뭐 그런 또 구분이 됩니다. 아무튼 6, 5 하면은 데이터의 개수, 행의 수는 6이고 5는 컬럼. 네, 컬럼은 네, 우리 컬럼은 지금 아까 키에서 나오고 있죠. 키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x5로 데이터의 쉐입을 알려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f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각종 또 여러 개의 요약 정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의 정보를 이렇게 shape 명령을 써가지고 또 shape, 또 describe, 그리고 또 info 이런 명령을 판다스가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 가지고 통계학적인 처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분 잘 이해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이 교시는. 자, 데이터 프레임의 행 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랬어요. 행 추가 아까 우리가 리스트에서 행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스트에서 행 추가하는 거가 되면은 또 리스트로 갔다가 어펜드를 쓰고 다시 그거를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복잡한데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직접 행 추가가 가능해요. LOC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OC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번까지 갔죠. 6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행 추가. 그러면 이것도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또 이거 좀 살려놓읍시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EX 12에 오늘 13으로 갈까요? 네, 13에 데이터 프레임 네, 행 추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어펜드 기능을 썼잖아요. 어펜드 기능을 써가지고 네, 어펜드까지 써서 리스트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이제 온 것까지 한번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상규하고 조균환까지 해서 6개의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요. 네, 프린트를 안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행 추가를 한번 6개 데이터 풀을 했으면 투로 가야죠. 네.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6개의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은 뭡니까? 2차원 리스트에서 어펜드 기능을 사용해서 조균함을 체크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df2에 loc 해가지고 6번까지 갔으니까 7번 데이터를 내가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한 내용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누구를 넣을까요? 제 지인들 다 넣겠습니다. 심성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심성화 이런 친구를 이름 내 나이 58세 키 182.3 192? 키 큰데요. 좋아요. 몸무게 뭐 82.5 네, A형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심성화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뭡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아니죠? 컨트롤 X 네, 여기죠. 네,
df2 arrow c 해가지고 7번 원래 6번까지밖에 없잖아요. 7번을 넣고 그다음에 추가할 만한 내용을 넣으면은 요거는 다이렉트로요. 직접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추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리스트에서 2차원 리스트에서 어펜드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한 다음에 그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경우고 직접 행추가를 하는 경우에 과연 7번째 데이터가 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보면은 1번에서 7 이렇게 딱 심성화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7번인지 8번인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렌을 써가지고 앞에 귀전에 몇 개가 데이터 있는지 모르니까 렌을 쓰게 되면 df2가 되지 않습니까? 그 df2를 넣고 근데 6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6을 기존에 마지막으로 6개였으니까 그죠? 조기량까지 해서 6개니까 그 다음에 곧 플러스 2를 해주게 되면 내가 앞에 df2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맨 끝번에다가 심성화를 넣겠다 해버리는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일반화 시키는 거죠. 7이라고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똑같은 한 줄짜리 PD 프레임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인덱스만 0번으로 돼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0, 인전일, 55 이렇게 한 줄짜리가 나왔으면 이제 df2의 7줄짜리랑 한 줄짜리를 합치는 명령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df4라고 합시다. df4는요. df2에다가 df2는 뭐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심성화까지 추가된 거잖아요. 심성화까지 추가된 거에다가 append 명령을 썼는데 마치 이 append 명령은 리스트에서의 append 명령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금 형태는 다른 것이 데이터 프레임끼리의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명령은 df2의 데이터 프레임에 그쵸? df3의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df2의 데이터 프레임에 df3의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df2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말 합쳐진 것이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전일이 0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0번이 찜찜해. 아까 0번으로 만든 것 자체가 0번으로 들어간 거, 추가가 된 거죠. 그럼 걔는 8번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얘는 8번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8로 하면 그냥 8로 그냥 메뉴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내가 추가할 df2의 개수가 8도 리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 줄짜리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제 8번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8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일반화 시키려면 len 명령을 이용해서 원래 내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df2라 그러면 df2의 청 개수를 알아내서 거기 더하기 1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면은 인덱스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앞에 데이터 개수에 무관하게 8개였다면 자동으로 9번이 출력되는 거고 10번이면은 11번이 출력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펜드 기능을 쓰면 한 줄 추가하기 좀 아까워요. 왜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미 구조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니까 얘는 2개, 3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들끼리 합치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한 줄 추가할 때는 아까처럼 에러시를 쓰게 되고 여러 개를 뭉치를 가지고 추가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펜드 기능으로 합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전이를 어떤 식으로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줄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엔터를 쳐서 한 줄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한 명을 더 넣겠어요. 누가 또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 네, 뭐 이주영 있다고 칩시다. 이주영. 네. 네, 이렇게 넣고. 아, 좋아요. 손흥민 넣어봅시다. 손흥민. 이렇게 유명인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손흥민의 나이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2세라고 칩시다. 키도 뭐 188.3. 왜 빨갛게 나오나요? 손흥민이가 다운표가 빠졌네. 33세 뭐 글쎄요. 183.5 78.8 손흥민 내가 혈액형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라서 뭐 O형이라고 합시다. 네. 자, 이중 리스트니까 초록색 O형에 빠졌어요. O형까지 들어갔고 초록색 대괄호를 치고 첫 번째 리스트고요. 두 번째 대괄호는 뭐죠? 전체 이중 리스트의 바깥쪽 리스트고요. 컬럼 키로 넣고 인덱스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일단은 이거 나중에 또 포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우리는 개수는 아니까 7번, 8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운전일이가 7번, 손흥민이가 8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해 보면은 네, 두 줄짜리 인덱스가 나온 거죠. 여기 보면은 7번, 8번이 손흥민 추가가 됐고 이 7번, 8번짜리가 df3로 들어갔으니까 df3랑 df2를 합치는 거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막은 손흥민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이런 거를 샘플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